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어두운 침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하다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새벽 풍경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서그룹의 회장 유영민, 제 명함에 적힌 이름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여겨집니다. 비서실장 오태수가 정확히 9시에 저택으로 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신축 공장 부지 시찰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오태수는 오늘 일정을 꼼꼼히 설명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날이었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오태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공장 부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단정한 모습으로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를 본 순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지만 매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현장 책임자가 앞으로 나와 도면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끄덕이며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죠.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시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사 구내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본사에 도착해보니 구내식당 입구에 오늘 공사 관계로 제한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허기는 별로 없었어요. 문득 커피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연구동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전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직원만 수천 명인 중견기업이 되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이지만 제게는 이상하게도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옛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혜영, 그리고 어린 다영이의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 소홀했고 어머니의 며느리 구박에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확장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아내와 어린 딸은 제 곁을 떠났죠. 그 후로 30년 회사는 성장했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태수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죠. 점심시간이 지나 카페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회의 자료를 오태수에게 요청했어요. 오태수는 서류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메리카노 주문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내려놓는 젊은 여직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미소, 그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죠. 30년 전 박혜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설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직원의 이름표를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 그 아이가 혹시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태수가 돌아왔을 때 제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아,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네.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계속해서 그 직원을 눈으로 쫓았어요. 웃는 모습,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박혜영을 닮아 있었죠.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결심했어요. 오태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태수 실장, 저 직원 좀 알아봐. 이름, 가족관계 등 말이야. 오태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마지막으로 그 직원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3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공허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박혜영은 환한 미소로 어린 다영이를 안고 있었죠. 그때 우리는 행복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사업은 어려웠지만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 구박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고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이 결국 박혜영을 떠나게 만들었죠. 다영아, 내가 맞니? 사진 속 어린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제가 아버지라고 받아들여줄까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태수는 제가 요청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중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직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카페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너무 이른 접근이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웠어요. 마침내 오태수가 조사 결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직원 정보입니다. 오태수가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파일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이 안에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보게. 오태수는 목을 가다듬더니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휴게 카페 직원 유다인 씨, 29세입니다. 본명은 옛날에 유다영으로 등록되었더군요. 어머니는 박혜영 씨로 3년 전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영이, 그 아이가 맞았어요. 제 딸이 살아있었고 심지어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가족관계를 살펴보니 아버지는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박혜영 씨는 딸을 혼자 키우셨다고 합니다. 오태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불명이라니. 제가 아버지인데 불명이라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내 딸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 직원이 회장님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딸이다. 30년 전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 내 어머니가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했고 나는 사업에 너무 몰두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아내가 떠난 후 전국을 뒤져 찾아봤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오태수는 묵묵히 들어주었죠.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아내의 마음을 더 이해했다면, 어머니를 제대로 말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해 보시죠. 갑자기 아버지라고 밝히면 유다인 씨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야 해. 그리고 딸에게 사과하고 싶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의 역할,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었어요. 오태수는 제 결심을 존중하며 조언했습니다. 회장실로 불러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적인 공간에서 차분히 말씀하시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딸을 만난다는 사실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마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틀 후 드디어 유다인을 회장실로 초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다영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오태수가 카페를 통해 유다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다인 씨, 회장님이 개인 면담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유다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박혜영을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도 박혜영과 닮았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유다인입니다. 찾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목소리마저도 박혜영과 비슷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다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앉게, 다인 씨. 유다인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어린 시절 다영이와 똑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다인 씨. 아니, 다영아. 제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 부르자 유다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네. 저를 어떻게 아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유다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혜영이 어린 다영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너 맞지? 유다인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엄마와 제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영아, 사실 난 내 아버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유다인의 눈에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는 유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너희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거야. 내 어머니가 혜영이를 심하게 구박했고 나는 사업에 몰두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혜영이가 떠난 후 전국을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단다. 유다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유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간극은 그리 쉽게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영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어. 하지만 정말로 너와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단다. 다만 늦었을 뿐이야. 유다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더 이상은 못 듣겠습니다. 유다인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권리가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저는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다시 만났지만 더 큰 상처만 남긴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오해와 상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다가가야 했어요. 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천천히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다인은 더 이상 카페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죠.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유다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어요. 문득 지난날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 박혜영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요. 그날은 마침 회사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꾸며진 군의 역사관 개방 첫날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회사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수 실장, 잠시 역사관에 다녀오겠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본관 1층에 마련된 역사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막연한 그리움에 이끌려가고 있었죠. 역사관 입구에는 한서 일렉트로닉스 40년의 발자취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초창기 작은 공장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박혜영이 곁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천천히 사진들을 둘러보았죠. 그러다 30년 전 사내 체육대회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박혜영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초기였죠. 둘 다 다영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설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때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사진 속 젊은 제 모습과 박혜영의 미소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문득 누군가 역사관에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유다인이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유다인도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다인이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가 사진 하나를 발견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아까 제가 보던 그 체육대회 사진이었죠. 유다인은 사진 속 박혜영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 회사 행사에?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유다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멈췄습니다. 유다인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유다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역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유다인이 오늘 역사관에 왔을까요? 곧 답을 찾았습니다. 회사 공지사항에는 창립 40주년 기념 역사관 개방, 전 직원 자유관람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다인도 단순히 회사 역사가 궁금해서 혹은 다른 직원들처럼 잠시 구경하러 온 것뿐일 테지만 어쩌면 그녀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유다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해서는 안 됐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유다인과 역사관에서 마주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부러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유다인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죠. 기다림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태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유다인 씨가 며칠 전부터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휴가라.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저와의 만남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는 걸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낯선 주택가였어요. 여기가 어디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비서실장님의 지시로 잠시 들를 곳이 있습니다. 차가 멈추고 보니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이었습니다. 오태수가 다가와 차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오태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순금 할머니 댁입니다. 박혜영 씨가 생전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분이시고 지금 유다인 씨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선 여기 계시고 제가 먼저 들어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태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잠시 후 오태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인 씨는 이미 이순금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회장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유다인이 앉아 있었어요. 유다인은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이 울었던 모양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순금 할머니. 이순금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영민 씨. 30년이 넘었군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다니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박혜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처럼 아내를 돌봐주셨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손짓으로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인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혜영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유다인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예전의 분노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시댁의 심한 구박과 두려움 때문에 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가출하듯 집을 떠난 거지. 내 아버지도 전국을 뒤지며 너희를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흐른 뒤라 못 찾았단다. 할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제 가슴에는 옛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혜영이가 집을 나간 후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는지,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그 절망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한 건 혹시 자존심과 원망, 그리고 시댁이 무서웠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단다. 할머니의 말에 유다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런 의미였나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영이가 마지막까지도 저를 생각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갑자기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이순금 할머니였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할 때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용기를 얻어 유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듣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이순금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유다인은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그녀를 몇 번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무리하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문득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보통은 오태수가 받지만 그날은 회의 중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직접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유영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유다인의 목소리였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연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어디서든 좋아.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습니다. 유다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늘 퇴근 후에 회사 근처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6시예요. 그래, 꼭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족 사진들과 어린 다영이가 쓰던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 유다인이 공원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유다인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서서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줘서 고마워, 다인아. 유다인은 제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들었어요. 아버지도 우리를 찾으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전국을 다 뒤졌단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다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저에게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었죠.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박혜영의 사진, 어린 다영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매년 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작은 인형도 꺼내 유다인에게 건넸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어요. 이건 내가 3살 때 가장 아끼던 인형이란다. 집을 나가기 전날 내가 잠든 후에 떨어뜨린 거였어. 혹시나 하고 간직하고 있었지. 유다인은 토끼 인형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어루만지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핑키. 엄마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핑키. 그 순간 유다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솔직히 아직 복잡해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는데. 그래도 시간 좀 더 주세요. 유다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3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죠. 물론이지.
내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만나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유다인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가끔씩 시간을 내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유다인은 여전히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유다인에게 제안했어요. 주말에 너희 어머니 묘소에 같이 가줄 수 있겠니?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 드렸어. 제 말에 유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엄마에게 전할 얘기가 많아요. 그날이 오기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혜영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실수였지만 그래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안개가 약하게 깔린 날이었어요. 유다인과 약속한 시간에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묘소에 도착해 조용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혜영의 묘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다인이 미리 준비해온 꽃을 내려놓고 향을 피웠어요. 묘비 앞에 서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혜영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유다인이 먼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어요. 엄마, 저예요. 다인이.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왔어요. 유다인의 말에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비켜서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영아, 너무 늦었지. 당신 말대로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하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 전하지 못했던 마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신과 다영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미안해. 내 어머니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 미안해. 사업에만 신경 쓰고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미안해. 오열하는 제 모습을 보며 유다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 원망 많이 안 할래요. 나도 더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유다인의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작은 변화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향을 피우고 꽃을 정리하며 묘소를 정돈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마지막으로 박혜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영아, 다영이. 아니, 다인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잘 챙길게. 걱정하지 마. 묘소를 내려오는 길 유다인과 나란히 걸으며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유다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 목련이었어요. 매년 봄이면 꼭 화분을 사왔죠. 그랬구나. 너희 어머니는 예전에도 꽃을 참 좋아했어. 특히 봄꽃들을 좋아했지. 자연스럽게 박혜영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젊은 시절 박혜영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유다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있잖아요.